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익의 심통부리기입니다. 오늘은 조강지처와 첩의 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흔히 사상의학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체질을 나누고 무슨 음식을 가려 먹으면 좋다더라 이런 내용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고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재마 선생이 쓴 사상의학의 원전인 동의수세보원에는 조강지처와 첩 그리고 칠거지약 등 세상 사는 이치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남편이 첩을 얻어도 아내는 질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유교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음탕하고 질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불문율이었죠. 당연히 조강지처라도 첩을 질투해서도 안 되던 시절입니다. 이런 유교 사상이 팽배한 때도 이재마 선생은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잠시 그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질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한 집안이 어지러워지는 것은 모두가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두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강지처는 남편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염려하지만 첩은 남자의 마음을 홀리는 것을 우선하기에 남자의 건강은 무시한다. 따라서 첩의 아첨하고 요란하게 꾸밈을 싫어하는 것은 남편과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도 현명한 덕이니 정숙한 부인이라면 남편이 첩을 두는 것을 싫어하면 마땅한 것이다. 이를 어찌 질투며 칠거지약이라 하는가. 이렇게 이재마 선생은 당대 사대부들의 가치관과는 엄연히 구분되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한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사람들이 저마다 병을 얻게 되는 이치를 관찰해 보니 지아비가 현명하지 못해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고 그런 과정에서 아내도 가정도 병을 얻게 된다는 뜻이겠죠. 오늘 소개할 불면증 환자 B씨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년 여성인 B씨는 벌써 1년째 잠을 잘 못 자고 낮에는 지끈지끈 두통이 심하고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려서 힘들어하던 중입니다.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고 왜 이렇게 오래도록 병이 지속되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지방 발령을 받으면서 방을 따로 얻어 주말부부가 됐습니다. 하루는 반찬이며 옷가지를 가져다 줄 겸 사전 연락 없이 B씨가 남편의 오피스텔에 가서 방 청소를 하는데 여자가 드나든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로도 몇 차례 의심가는 흔적을 발견하다가 결정적으로 남편과 내연녀 사이에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를 확인하게 됐다고 합니다. 남편도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도를 알게 된 시점부터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개선도 해결도 되지 않은 채 어정쩡한 채로 시간만 흘렀던 겁니다. 자신에게 닥친 심리적 충격을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어느 한쪽으로 결정하지 못한 채 계속 소가리만 하다 보니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병들로 고통받고 있었던 겁니다. B씨는 아직도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당분간은 아이들을 봐서 참고 아이들을 결혼시키고 난 뒤에 갈랐을까 생각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외도를 한 남편을 주기적으로 마주봐야 한다는 것이 B씨에겐 여간 고통이 아닌 거죠. 억울함이 계속 반복되니 밤에 잠을 깊이 잘 수도 없고 그로 몸이 축이 나고 갈등을 정리하지 못하니 머리도 계속 아픈 것이겠죠. B씨는 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아저씨한테 내가 너무 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과 딸 자식도 있는데 부모가 이혼하면
혼사길에도 좋지 않다는 말로 합리화하려 합니다. B씨는 과연 자녀들 때문에 참고 있는 것일까요? 그보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남편을 아직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차마 인정하자니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핑계를 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남편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았지만 그렇다고 또 이대로 같이 참고 지내자니 울컥울컥 억울함과 분노가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B씨의 무의식이 그를 감당 못하는 거죠. 벌써 1년을 끌어온 B씨의 고통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싸울 것인지 도망갈 것인지를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B씨는 이혼은 자신이 과도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고 주저합니다. 양심이 과한 거죠. 길 가다가 억울하게 폭행을 당했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를 걱정하는 격이죠. 아마도 조선시대에는 그랬겠죠. 남편이 외도나 처벌 얻어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도 질투를 할 수도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마 선생도 말했듯이 조강지처가 남편의 첩둠을 싫어하는 것은 질투가 아니라 현명한 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B씨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나 남편의 외도에 대한 적절한 대처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겠죠.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듯 다시 재결합을 하면 B씨는 또다시 남편을 계속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원래 유혹에 약하기 쉬운데 아내가 이거 못 고치면 끝이다 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도 남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틈을 보기 마련입니다. 또 지난번에도 그냥 넘어갔는데 라며 또다시 외도를 했을 때도 어쩌면 당연하다는 식으로 나올지도 모릅니다. 자녀를 생각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때문에라는 말은 얼핏 공감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결혼 결격 사유로 삼으려는 사윗감이라면 이미 좋은 배필은 아닌 거죠. 또 딸이 자기를 봐서 자기 결혼할 때까지는 엄마가 좀 참고 살아라 라고 한다면 딸 자식 또한 가장 고통이 클 엄마 생각보다는 자기 생각부터 하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닐까요? 어떤 식으로든 엄중히 책임을 묻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B씨 스스로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고 오히려 그동안 지내온 정에 끌리다 보니 가만히 기다리며 이리저리 끌려온 것입니다. 또 1년 전에 비해 상황이 좋아진 것이 하나도 없이 마치 자신이 죄인인 양 가슴까지 두근거리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오히려 화가 쌓이다 못해 진이 빠질 지경이니 두통만 극심해진 것이죠. 이 상황에서 B씨는 본인이 피해자이며 가장 고통받는 상황이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본인에게 좋을지 오로지 그것부터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건 오로지 상처를 준 사람의 몫입니다. 피해자는 그저 자신에게서 가장 덜 모진 방향을 선택해야 하지만 비로소 상처가 아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체면을 따지고 아이들 미래가 어떻다라는 것은 모두 다 합리화하는 것뿐입니다. 혹여 엄마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보다 아이들도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식들도 차라리 남편과 똑같으니 남편에게 보내버린다는 각오로 임하는 것도 결코 모진 행동은 아닐 겁니다. B씨는 얼마 뒤 마음의 결단을 내렸고 이혼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혼한 뒤에 오히려 더 자주 전화를 하고 다시 합치자는 신호를 보내온다고 합니다. B씨로서는 아무것도 손해본 게 없는 선택이었던 셈입니다. B씨는 어렵게 결정한 선택인 만큼 당분간은 합칠 생각이 없다며 적당히 무시하며 마음이 더 풀릴 때까지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마음 정리가 되고 나자
강력한 진통제나 수면제로도 듣지 않던 두통과 불면증도 순한 한약만으로도 컨트롤되기 시작했습니다. B씨 같은 환자에게 더 독하고 강한 약만 쓴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신체적인 증상이 정신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일수록 환자가 스스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아니면 환경을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편 남성들도 첩과 조강지처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직접적인 성관계는 덜 좋아합니다. 다만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여성도 좋은 척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런 장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포르노물이라고 할 수 있죠. 포르노에 출연한 여배우는 좋은 척 연기를 하며 교태스러운 소리를 내는 것이지 진짜 즐겁고 환희에 차서 그런 게 아니죠. 포르노물을 어려서 접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 바로 이런 현실과 가상을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르노물에서 때로는 여성에게 가학적이며 폭력적인 장면이 나와도 그걸 여성이 흥분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려냅니다. 이것이 포르노물이 죄악인 이유죠. 실제 상당수 청소년 그리고 성인 남성들도 포르노 속의 여성의 연기가 아니라 실제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첩들이 남자를 사로잡기 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남성들은 이것이 자신을 유혹해 재물이든 권력이든 다른 이익을 취하기 위한 음탕한 여성의 노림수라는 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궁합이 잘 맞는 여자라는 식으로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강지처보다 속궁합이 잘 맞고 음탕한 여성이 조강지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는 엄청난 착각 속에서 외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짐짓 좋아하는 척 연기해주는 음탕한 여자의 먹잇감이 되고 그로 한 가정이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는 비단 유부남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결혼을 앞둔 미혼 남녀들도 마찬가지겠죠. 속궁합이 좋다는 생각 이면의 본질이 무엇인지 간파할 수 있어야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겠죠. 이재마 선생은 이런 구절도 남겼습니다. 광동 필의 음녀요 음녀역의 광동이라. 광동이라는 건 미칠 광자를 써서 직역을 하면 미친 사내란 뜻이죠. 음녀란 음탕한 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미친 듯 어리석은 남성은 반드시 음탕한 여자를 좋아하기 마련이고 음탕한 여성 역시 반드시 미친 듯 어리석은 놈을 좋아하더라. 이 둘이 꼭 배필을 이루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재마 선생이 살던 예전과 지금은 세상이 엄청나게 달라졌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는 별반 다르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상 한의사 강령에게 심통부리기였습니다.